가장 지금 위기 상황인 곳이 아무래도 대구, 경북이겠죠. 전국의 84%가량의 확진 환자가 지금 대구 지역에 모여있는 상황인데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 대구를 방문해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고 또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얘기였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그야말로 복합 위기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민생 경제와 일상생활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충분한 재정 지원을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추경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박인복 교수님, 지금 대구, 경북, 청도 같은 경우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을 했다. 한 일주일 전에 얘기가 정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까지 지정이 되면 뭐가 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특별 재난 지역 우리가 쉽게 자연재해에 의해 가지고 특별 재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포항,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될 텐데 완전히 이제 의료에 관련된 문제라 어쨌든 지역 경제가 일단 무너지고 지역의 모든 일상생활이 거의 중지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물론 의료와 관련된 지원을 해야 되고 추경도 여기 16조 정도 추경이 필요하고 지금 추경이 국회가 열리지 않은 상황이니까 예비비 2조를 투입해서라도 일단 그 지역에 그 예방적 차원에서 예를 들면은 마스크 같은 경우에 지금 한 250만에서 500만 정도 지금 1차로 내려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 무료로 배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재난구역이니까 가능한 문제다 생각 드는데요. 제가 특별재난구역을 하면서 지금 지역에서 충분한 의견이 수렴돼서 와서 재난지역만 설정하고 집행하는 건지 사실은 지역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장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랑 이런 네트워크가 잘 연결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나서서 지금 질본에서 발표하는 환자 수보다 더 많다 이런 얘기는 서로 교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은 의료인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투입되고 있습니다만은 방호복마저도 지금 확보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D급 레벨의 어떤 옷이 다른 걸로 입혀라. 이게 이런 정도 지금 허술하다면 이게 지금 대구 문제뿐 아니라 이걸 기점으로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과연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특별재난구역 말로만 지정할 게 아니라 신속한 예비비나 이런 것도 투입을 해서 일단적으로 지역 환경을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의학적 조치를 취하는 게 제 우선순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대구에서 이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병상이 없어서 자가격리 중에 사망을 했는데요. 전병일 교수님, 그러니까 대구의 의료 공백이 현실화됐다. 이런 우려가 지금 사실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상당히 그런 보도를 접하고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확진 환자의 경우에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경증, 중증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 돌아가신 74세 남성분이 20년 전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그 면역 억제제라는 약을 계속해서 복용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기 이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면역이 억제된 상황이라서 남들보다 훨씬 더 감염에 취약하고 또 그로 인해서 기저질환이 더 악화가 되는 그런 상황. 특히 또 확진 판정을 받은 분이라서 폐렴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분을 어떻게 자가격리하는 수준으로 그 최초 분류를 했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고 그리고 또 이분이 그 결국은 그런 상태에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망을 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됐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환자의 어떤 난이도에 따라서 증상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그분을 어느 병원으로 최초에 이송을 할 거냐 그런 계획이 아직까지 분명치 않은 것 같고요. 또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그 확진자와의 접촉자 자가격리와 확진 판정을 받은 경증 환자의 자가격리는 현격하게 다른 겁니다. 접촉자는 감염이 의심되는 즉 바이러스를 배출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또 이 확진 판정을 받은 자가격리 대상자는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사람이고 또 갑자기 폐질환이 악화가 되어서 이런 그 폐렴이 악화돼서 호흡곤란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만든 것도 다시 한번 좀 제거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당장 병상이 부족해서 병원에를 입원을 못 시킨다 하더라도 어떤 시설에서 우한 교민들 격리 조치했던 것처럼 그 시설에서 의료진들이 상주하면서
일일 그 건강 체크도 하면서 각종 그 식사 제공이라든지 또 뭐 이런 좀 물자 제공이라든지 그런 엄격한 관리를 하면서 격리를 해야지만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네네. 자가 격리를 하게 되면은 가족들의 또 바이러스가 또 오염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가족 내에서 또 건강의 어떤 이 변화도 면밀하게 점검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대구 지역에서 어떤 환자들의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격리와 함께 어떤 기관에 최초 그 이분들을 이송할 것이냐라는 부분들도 다시 한번 좀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걱정인 것은 이런 경우가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이잖아요. 네, 계속 그렇습니다.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당장 대구 지역의 병상을 바로 늘릴 수는 없을 거고 네. 현실적인 대안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일단 그 인근 그 의료기관에서도 예. 현재 입원 환자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퇴원 조치를 해도 되는 분들에 대해서 퇴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여유 병상을 만들어서 그 병상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분 중에서 중증도에 따라서 어떤 병원은 경증 환자를 받고 어떤 분은 좀 난이도가 있는 환자를 받고 그런 것들을 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또 서울에 있는 이 대학병원들에서도 음압병동을 좀 이 여유분을 좀 확보를 해서 예. 대구에 음압병동이 필요한 이 환자분들을 이송을 받겠다. 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한 노력들이 타 지역에서 그 지역의 그 대형 의료기관 장님들 또 지역의 자치단체 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네네. 그 대구 경북 지역의 환자들을 좀 이렇게 이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한다면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대구의 상황이 굉장히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권영진 대구시장도 다른 지자체에 이 병상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수용하고 치료할 병상과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와 전국 시도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환자들을 격리 치료할 수 있는 병원 시설과 의료 인력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제가 직접 서울, 경기, 경남, 울산 등 시도지사님들께도 병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 전화도 드렸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네. 요청에 대해서 뭐 서울이나 경남 쪽은 응답을 한 것 같고 이 경기도 이재명 지사도 처음에는 좀 부정적이었다가 다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어제 있었던 일인데 네. 어제 이제 오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 얘기가 나오니까 네네. 서울은 서울과 경기도는 사정이 좀 다르니 경기도는 이런 이유로 해서 이제 받을 수 없는 걸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서울의 어떤 조치하고 좀 비교가 되면서 어제 오후에는 조금 좀 뜨거웠어요, 그 얘기가. 네. 그러니 이제 오후에 이제 입장을 좀 번복을 했죠.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을 한다. 예. 경증 환자를 집단으로 받는 것까지는 안 되지만 지금 중증 환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 대구에서 자택격리 중에 돌아가셨다는 분 같은 경우는 중증 환자 아니겠어요? 네네.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이제 수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정리는 돼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를요 지자체마다 확진자 수 다를 거고요. 네네. 음압병상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다를 거고요. 다르죠. 시설 다 다릅니다. 예. 지자체마다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사실은 시도지사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본인이 관할하고 있는 서울시 또는 경기도 전라남도, 광주 이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사실 우선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조금씩 입장이 다른 거예요. 지금도 서울시와 경기도 좀 달랐고요. 그럼 이거 누가 정리해야 돼요? 누가 정리해야 돼요, 이거? 중앙정부. 이거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아무리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어도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좀 첨예하게 대립되는 국가적 이슈가 떴을 때 이걸 누가 조정해야 되냐? 중앙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네네. 중앙정부에서 이거를 혼란 없이 그럼 이렇게 하시오. 경기도 몇 명, 서울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파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 서울시 입장, 경기도 입장 조금 다른 혼선이 하루 동안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다. 음압병상뿐만 아니라 물자 지원 문제 생길 거고요. 의료진 파견 문제 생길 겁니다.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민간 의사 같은 경우에 일부러 가라 마라 할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 소속이라든지 군부대에 있는 군의관, 공중보건이 이런 사람들 차출하는 문제가 생길 거예요. 네네. 그때마다 지자체마다 입장 다를 겁니까? 예. 중앙정부 이거 정리하라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금 대구 지역 이제 확진자 수가 계속 늘다 보니까 많은 의료진이 필요할 텐데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대구 지역으로 많은 의료인들이 지금 자원봉사를 하러 가고 있다고 해서 지금 이제 의료 인력들 정말 힘을 내고 있는데 정병주 교수님, 그런데 뭐 공문이 하나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이 방호복이 이제 전신보호복이 지금 부족하니까 대신 그럼 가운을 입어라 이런 정도 공문이 있어서 지금 논란인데 이 전신보호복을 가운으로 좀 대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의료계에서 아주 뜨거운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물자의 부족 문제도 있지만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이 있어서 환자분이 실제 감염이 된 환자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항상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두고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검체를 채취하고 나면 또 복장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사람이 검사받을 때 혹시라도 의료인들로부터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 환자인 사람의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에 의료인의 뭐 옷이라든지 글러브에 이제 이 바이러스가 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을 치료받으러 갔다 병을 얻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이 보호복을 다 교체를 하고 다시 또 검체를 채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보호복을 교체하고 그런 데 드는 시간이 한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계속 대기는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래서 전문가분들하고 아마 복지부가 모여서 아마 회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의 지침에서도 전신을 가리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의미로 나와 있고 이제 레벨 D라고는 명시는 되어 있지 않으니 이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물론 안전성이라는 측면과 효율성이라는 측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어쨌든 간에 위기 상황이고 대규모의 환자를 신속하게 또 검사를 또 받도록 해야 되는 문제이니 그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운으로 하도록 하자.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소통의 문제죠. 소통. 이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만약에 그 지역을 또 대표하는 그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함께 논의가 이루어져서 그것들이 무리 없이 잘 전파가 됐다고 한다면은 일정 부분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일방적으로 지침이처럼 전달이 되니까 일선에 있는 의료진들이 반발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분들의 안전성이라는 문제 또 환자들의 안전성이라는 문제 의료진들은 안전이라는 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박인묵 교수님,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일선 현장에서 우리도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사실 지금과 같은 이런 감염병이 퍼지는 상황에서는 의료진의 안전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중국 사례를 보고 외신을 봤습니다만 중국의 그 하던 의료진들이 많이 감염돼서 사실 운명을 달리하는 사건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모두 다 가슴 아파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국민안심병원이라는 데서 의사나 간호사가 확진 판결을 받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들의 불안과 공포가 있을 텐데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심각 단계는 국가가 중심이 돼서 이 감염을 예방하고 감염을 막는 것이거든요. 심각 단계는. 총리가 이미 지휘봉을 잡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중앙정부에서 이런 모든 걸 갖다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국민들한테 먼저 안심시키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실무 단위에서 이런 것조차 나와가지고 이 지시 상황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문제가 크게 보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시스템을 복원해야 된다는 얘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가가 정도 심각 단계를 올렸으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그다음에 문제 생기는 것들은 그때 정리를 해주는 이런 상황으로 가야지만이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자기 조치들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복지부 장관도 국민정서와 다른 얘기도 하고 지금 외교부 장관도 그렇다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빨리 정리를 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부를 믿을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고 봐집니다.